오늘도 의미 있는 건강 정보 한 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쑤셔서 밤잠을 설쳤어요. 혹시 요즘 무릎이나 어깨 같은 관절 부위가 아무 이유 없이 욱신거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대는 느낌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연골이 좀 닳았네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체념합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어가는구나. 약 먹고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고 있던 들깨 한 숟갈이 관절을 살릴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지나치게 흔하고 그래서 너무 무시당했던 들깨 말입니다. 흔히들 하얀 참깨는 자주 쓰지만 들깨는 특유의 향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들깨 속에는 관절염을 완화시키고 뼈 건강을 회복시키는 핵심 성분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관절 통증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라면 이 영상이 정말로 인생을 바꾸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노화 탓으로 넘겨졌던 당신의 고통에 대해 식탁 위에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답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절이 다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챕터 첫 번째, 들깨는 기름 씨앗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우리는 들깨를 흔히 국이나 찌개에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향미용 재료쯤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들깨의 능력 중 단 1%만 본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들깨는 수천 년 전부터 약으로 분류된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들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질은 따뜻하고 기를 내리며 담을 삭히고 관절통과 오한을 다스리며 장과 위를 편안케 한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저 고소한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관절염, 기침, 천식, 심지어 심혈관계 질환까지 다스리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깨의 핵심은 오메가3, 이제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들깨에는 알파, 리놀렌산, ALA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관절염, 환자에게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로 유명하죠. 특히 관절에 생기는 만성염증은 그 자체로 연골을 조금씩 갉아먹고 결국엔 무릎을 제대로 구부리기도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이런 염증을 식단에서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약 없이도 무릎을 덜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들깨는 천연 윤활유다. 들깨 오일에는 세사민, 리놀레산 같은 식물성, 폴리페놀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우리 몸 관절 내의 윤활액 농도를 유지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닳고 마른 관절 사이에 들깨 한 숟갈이 기름칠을 해주는 셈이죠. 근육 연골에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들깨에 들어있는 루털린, 캠페롤, 퀘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연골 세포의 산화를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들깨는 염증 억제, 연골 보호, 윤활 작용 강화 이 세 가지 핵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천연 관절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 사실 우리는 들깨를 하얀 참깨와 같은 용도로 착각하고 씁니다. 하지만 두 식재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듯 들깨는 기능성과 향의 개성이 강한 식품인데 바로 그 향이 오히려 약의 향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챕터 두 번째. 들깨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소용없습니다. 올바르게 먹는 법과 보관법. 앞서 말씀드렸듯 들깨는 관절을 살리는 천연 오일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잘못 먹으면 효과는커녕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들깨의 사용법과 보관법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들깨는 산화에 아주 약합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오메가3는 열과 공기,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한번 개봉한 들기름은 뚜껑을 자주 열거나 햇빛이 드는 주방 선반에 방치하면 불과 2주 만에 산패가 시작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물질은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과산화 지질로 변질될 수 있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들깨가루든 들기름이든 반드시 냉장 보관이 원칙입니다. 소량씩 구입해 빠르게 소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들깨는 익히면 안 됩니다. 국이나 찌개에 들깨를 넣어 고소한 맛을 내는 경우 우리는 끓이는 과정에서 영양소의 절반 이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실험에 따르면 들깨기름을 100도 이상 가열할 경우 오메가3 함량이 30%에서 50%까지 감소합니다. 게다가 고온에서 산화되면서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류가 일부 생성될 수도 있죠. 들깨는 가열하지 않고 식사 직전에 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밥 위에 올리거나 국이 다 끓은 후 마지막에 한 스푼 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통깨와 들깨가루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들깨가루를 구입해 오래 보관하며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노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오메가3 손실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볶아 갈아 쓰는 방식입니다. 물론 번거롭지만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면 작은 핸드 그라인더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먹으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들깨의 지용성 영양소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들깨와 두부를 같이 섭취하면 단백질 보강 및 관절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들깨와 시금치를 같이 섭취하면 철분과 칼슘의 흡수율이 상승합니다. 또한 들깨와 고구마를 같이 섭취하면 GA-지수 안정화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들깨와 바나나, 아몬드, 두유를 넣은 들깨 스무디는 노년기 관절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대표 메뉴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들깨 보관 3원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갈색 병이나 어두운 곳에 보관하여 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특히 들기름은 냉동 보관해도 굳지 않기 때문에 큰 병으로 사셨다면 일부만 나눠서 냉장, 나머지는 냉동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들깨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고소한 기름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맞춤식 건강식품으로 들깨를 재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챕터 3번째, 관절뿐 아니라 혈관과 두뇌도 살리는 들깨의 힘. 우리가 흔히 들깨를 관절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들깨가 가진 능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들깨는 혈관과 두뇌 건강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 뇌 기능을 돕는 오메가3의 보고.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ALA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ALA는 체내에서 EPA와 DHA로 일부 전환되어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인지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물성 오메가3 섭취가 꾸준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 유지와 우울감, 완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들깨는 레스틴과 같은 인지질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두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자주 깜빡깜빡한다, 머리가 멍하다는 느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들깨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혈관 속
묵은 기름기를 청소하는 들깨의 역할.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변화를 겪는 곳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속에는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죠. 들깨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이러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들깨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페놀 화합물, 루털린, 셀레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벽의 산화를 막고 동맥경화와 고혈압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들깨는 혈관을 말끔하게 청소해주는 천연 청소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들깨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 기억력, 혈압, 관절, 전방위 건강을 챙길 수 있다. 하나의 재료로 관절, 뇌, 혈관을 모두 관리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들깨가 가진 힘 덕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뇌혈관과 인지력, 관절의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재료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들깨는 복합 건강 관리에 최적화된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들깨를 먹는다는 건 단지 통증을 줄이려는 게 아닙니다. 이는 건강한 뇌, 깨끗한 혈관, 부드러운 움직임을 동시에 얻는 실천입니다. 챕터 네 번째, 들깨는 언제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 들깨가 몸에 좋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들깨죽 한 그릇이라도 공복에 먹었을 때와 저녁 늦게 먹었을 때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들깨의 흡수율과 효과를 높이는 섭취 타이밍, 그리고 일상의 들깨 루틴을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들깨는 아침 공복에 먹는 게 최고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소화기와 신경계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들깨의 불포화 지방산과 칼슘, 철분, 비타민 E 등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들깨죽 한 그릇은 위장 부담 없이 관절 보호, 혈관 정화, 포만감 유지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줍니다. 다음과 같이 아침을 맞이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따뜻한 들깨죽 한 그릇 드시는 겁니다. 블랙커피나 차를 드시고 싶을 때는 식후 1시간 뒤에 드세요. 둘째, 자기 전 한 스푼 숙면을 돕는 들기름. 들기름은 불안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밤에 숙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성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따뜻한 밥에 들기름 작은 한 스푼과 구운 김을 곁들이면 기분도 차분해지고 속도 편안해져 푹 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간단한 들기름 밥에 소화 부담이 없는 반찬을 드시고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합니다. 카페인이 든 차나 음료는 피하세요. 셋째, 운동 전후 관절 보호와 에너지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1시간 전 들깨가 들어간 작은 간식을 섭취하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함께 관절을 보호하는 윤활 작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에 들깨 스무디 같은 건강 간식을 섭취하면 지친 몸에 항산화 영양소를 공급해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은 지속이 생명입니다. 들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집중적으로 먹고 끝낼 게 아니라 하루 1, 2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들깨를 언제 먹느냐는 당신의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당장의 효과가 아닌 3개월, 6개월, 1년 뒤에 내 몸을 위해 지금부터 작고 부드럽게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챕터 5번째, 들깨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음식들. 들깨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이 조합들을 모르시는 겁니다.
들깨는 단독으로도 강력한 영양식품이지만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재료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서로를 보완하듯 우리 몸에 더 깊숙이 작용하게 되는 조합들이죠. 오늘은 바로 이 들깨 궁합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깨두부 조합. 들깨는 풍부한 오메가3와 칼슘,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관절 연골 유지와 골밀도 향상에 이중 효과를 냅니다. 특히 60대 이후 골다공증이 우려되는 분들께는 들깨두부조림, 들깨된 장국 속 두부처럼 하루 한 끼에 꼭 넣어야 할 조합입니다. 둘째, 들깨미역 조합. 미역은 요오드와 식이섬유, 들깨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의 보고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염증 제거와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하며 관절이 뻣뻣하고 무거운 날엔 들깨미역국 한 그릇이 최고의 처방이 됩니다. 들깨의 고소함과 미역의 부드러움이 만나 위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조합이라는 점도 장점이죠. 셋째, 들깨김치 조합. 생각보다 놀라운 조합입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지고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장내 염증 억제와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염분이 높은 김치에 들깨를 곁들이면 나트륨 흡수를 낮추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넷째, 들깨바나나 조합.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들깨의 오메가3와 마그네슘, 역시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하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수면 질 개선이나 스트레스 조절,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들깨호박 조합. 호박은 오래전부터 부종 해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늙은 호박은 이뇨작용과 함께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죠. 여기에 들깨를 넣으면 관절 주변의 부종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몸 전체의 순환과 배출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들깨는 단독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뿌려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을지 고민하는 습관이 곧 건강한 관절을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6번째. 이런 들깨를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또 들깨도 예외는 아닙니다. 들깨가 좋다더라는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먹기 시작하면 당장은 고소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 수 있지만 조금씩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 그리고 들깨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오래된 들깨가루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들깨는 지방 함량이 높아 산패되기 쉬운 식품입니다. 특히 가루로 갈아 놓으면 공기, 열, 습기에 노출되면서 빠르게 산패가 진행되죠. 산패된 들깨는 맛이 고소하기는커녕 쓴맛이 돌며 간에 부담을 주고 소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과 유사한 유해 물질이 생성되며 오히려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들기름은 가열해서 먹지 않습니다. 들깨기름은 풍미 가조와 볶음 요리에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가열에 약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온도가 높아질수록 산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기름이 끓어오르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기고 오메가3의 효과도 사라집니다. 셋째, 들깨는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습니다. 들깨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 많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지방 섭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강기능 저하, 위장 장애 등이 있는 경우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또한 들깨는
칼로리도 은근히 높은 식품이므로 매 끼니에 무조건 한 스푼 이상 넣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들깨의 하루 섭취량은 가루 기준으로 큰 수저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일 때는 들깨를 가급적 먹지 않습니다. 들깨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 혈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근고제나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일 경우에는 들깨 섭취는 가능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다섯째, 들깨와 곡물 혼합 건강식을 장기 보관하지 않습니다. 들깨가루를 넣은 건강죽, 들깨 스무디 등은 기온이 높은 날씨나 장시간 실온 보관 시 곰팡이와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면역력, 저하 환자에게는 작은 균도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하루 안에 소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들깨가루는 들깨를 갈아서 2주 이내에 먹기, 들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뿌려 먹기, 들깨는 하루 큰 스푼으로 한두 스푼만 먹기, 혈액응고제와 같은 약을 먹을 경우 들깨 섭취 주의하기, 들깨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들깨 단독으로 냉동 보관하기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건강 정보는 결국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깨 역시 올바르게 알고 먹는다면 약이 되지만 잘못 알고 먹는다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챕터 7번째,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들깨에 숨겨진 한 가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들깨가 관절이나 혈관에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로 뭔가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들깨를 그냥 몸에 좋은 식재료 중 하나라고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병원에서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들깨에 숨겨진 쓰임새에 있습니다. 첫째, 들깨는 몸의 전쟁을 멈추게 한다. 우리 몸속엔 항상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부 바이러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끊임없이 면역 체계를 자극하죠. 문제는 이 전쟁이 지나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이름의 혼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만성 염증성 장질환 등 이러한 질환들은 치료도 어렵고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들깨는 여기서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바로 천연 면역 조절제 역할입니다. 들깨에 풍부한 알파 리놀렌산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도 필요한 면역 기능은 유지시키는 균형 조절 작용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항산화 성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죠. 둘째, 들깨는 뇌의 화학작용까지 돕는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들깨가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로토닌 분비가 줄고 기억력 감퇴와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들깨는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기분 조절, 수면 리듬,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들깨가 나를 웃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음식 하나가 몸의 통증을 줄이고 마음까지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치유도구 아닐까요? 셋째, 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보통 명확한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만을 기반으로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루 3끼,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식사가 우리 건강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그 식사의 중심에 이제는 들깨가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냥 고소한
깨소금으로만 쓰지 마세요. 들깨는 기능성 식재료로 이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들깨 한 스푼이 삶을 바꾼다. 하얀 깨가 고소하고 익숙했다면 이제 들깨는 고요하게 강한 힘을 가진 숨겨진 주인공입니다. 소리 없이 우리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연골 사이의 마찰을 부드럽게 감싸며 굳었던 관절에 다시 유연함을 선물하죠. 누구도 들깨를 관절 건강의 해결책이라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그 속에는 이미 수많은 힌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절이 아플 때 대부분은 병원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식탁, 바로 그곳이야말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치료실입니다. 들깨 한 숟가락,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에 쌓여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풀어주는 작은 실마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염증과 관절 통증이 늘어나는지, 들깨의 성분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완화해 주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식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당신의 식탁이 조금만 바뀌면 당신의 관절, 혈관, 기억력, 그리고 일상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깨를 통해 당신의 관절을 지키고 삶의 속도를 되찾는 여정,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들깨 한 스푼 실천 시작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고 행복은 그 작은 실천이 이어질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함께 걸어요, 가볍게, 그리고 건강하게.